로마의 한 종합병원 내과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던 안드레아 로시 박사는 점심시간이 되면 항상 똑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사무실 서랍에서 빨간 봉지를 꺼내 뜨거운 물을 부어 3분을 기다리는 것. 그것은 바로 한국 라면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이탈리아 사람이 왜 매일 한국 라면을 먹는지 궁금해했지만 그에게 라면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역사이자 인간의 의지였고 무엇보다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운명적 만남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내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안드레아 로시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한국 라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은 의과대학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저는 전쟁 후 복구와 인간의 회복력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전후 재건 사례를 연구하던 중 우연히 1960년대 한국의 흑백 사진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진들은 제게 충격적이었습니다. 허름한 판잣집들이 비탈진 언덕에 다닥다닥 붙어있고 맨발의 아이들이 풀길을 뛰어다니는 모습, 그리고 어른들의 깡마른 얼굴에 새겨진 깊은 주름들. 전쟁의 상처가 고스란히 드러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유독 제 시선을 끈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한 가족이 둘러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도대체 저 절망적인 상황에서 저런 음식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궁금증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자료를 더 찾아보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963년 삼양라면이라는 것이 한국에 처음 등장했고 이것이 굶주린 한국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구원투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한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보릿고개라 불리는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라면은 값이 싸고 만들기 간편해서 누구나 쉽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저 끓는 물만 있으면 되는 음식이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라면을 먹으며 자란 한국의 시니어들이 보릿고개 때 라면이 우리 목숨을 구했다며 눈물을 글썽이는 증언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라면은 단순한 인스턴트 음식이 아니라 전쟁과 가난을 버텨낸 한국인의 생존 의지가 담긴 음식이었던 것입니다. 한 그릇의 라면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은 한국인들의 불굴의 정신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한국과 라면에 관심을 갖게 된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복구 과정을 더 깊이 연구하면서 저는 1970년대와 1980년대의 기록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강 다리 건설 현장의 철야 작업, 대학교 도서관에서 밤새 공부하는 학생들, 훈련소에서 힘든 훈련을 받는 군인들, 공장에서 야근하는 노동자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모든 사람들이 라면 한 그릇으로 끼니를 때우며 버텨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뤄내고 있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온 나라를 뜨겁게 달구고 있었죠. 사람들은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일했습니다.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시간도 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라면만큼은 항상 곁에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의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작업복 차림의 남자들이 라면을 끓여 먹는 모습, 대학 기숙사에서 친구들과 함께 하나의 냄비에 라면을 끓여 나누어 먹으며 꿈을 이야기하는 젊은이들의 모습, 군대에서 면회 온 가족이 가져다 준 라면을 전우들과 함께 먹으며 고향을 그리워하는 군인들의 모습. 이 모든 장면들이 저에게는 깊은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철강 산업, 조선업, 반도체 산업의 화려한 성공 뒤에는 국민들에게 힘과 위로를 준 라면이라는 숨은 조력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라면은 단순히 배고픔을 달래주는 음식이 아니라 꿈을 향해 달려가는 한국인들의 든든한 동반자였던 것입니다. 그 한 그릇에는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이, 포기하지 말자는 의지가, 함께 이겨내자는 연대감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저는 라면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 국가의 성장 동력이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 저는 의사가 되어 로마의 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 휴게실에서 한국에서 온 교환의사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가 갑자기 "선생님, 한국 라면 드셔보신 적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한국사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안 그는 다음날 신라면이라는 빨간 봉지를 가져왔습니다. "이건 우리 한국인의 소울푸드예요. 꼭 한번 드셔보세요." 라며 직접 끓여주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떴을 때의 그 충격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입안이 화끈거리면서 순식간에 온몸에 땀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매워서 물을 벌컥벌컥 마셨지만 신기하게도 계속 먹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쌓였던 스트레스가 한순간에 날아가는 느낌이었거든요. 호기심이 생긴 저는 매운맛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의학적으로 연구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캡사이신이라는 매운 성분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고 소화를 촉진하며 엔도르핀 분비를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고된 노동과 스트레스에 시달린 한국인들이 매운 라면 한 그릇으로 그날의 피로와 근심을 씻어냈던 것이죠. 매운맛은 단순한 자극이 아니라 마음의 치유였던 겁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제 전 세계인이 그 맛에 열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럽의 대형마트마다 K라면 코너가 생겼고 항상 사람들로 붐빕니다. 유튜브에서는 외국인들이 불닭볶음면에 도전하는 영상이 수백만 뷰를 기록하고 있죠. 한때 가난했던 한국의 라면이 이제는 전 세계를 매료시키는 K컬처의 대표주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의 역전이 아닐까요? 저는 매운 라면을 먹을 때마다 한국인의 강인한 DNA와 세계를 정복한 K푸드의 위력을 동시에 느낍니다. 2015년 저는 국경 없는 의사회의 일원으로 아프리카 수단의 난민 캠프에 의료 지원을 나갔습니다. 그곳은 내전으로 인해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는데 상황이 매우 열악했습니다. 특히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아이들을 보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국제구호단체에서 보낸 구호물품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이 물품을 분류하고 있는데 그 중에 눈에 익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라면이었습니다. 농심, 오뚜기, 삼양 등 한국 브랜드의 라면들이 상자째로 쌓여 있었던 거죠. 처음에는 이런 곳에 한국 라면이 왜? 라고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라면은 조리가 간단하고 보관이 용이하며 영양가도 어느 정도 있어서 긴급구호 상황에 매우 적합한 식품이었던 것입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굶주린 아이들에게 라면을 나누어 줄 때였습니다. 끓는 물에 면을 넣고 3분만 기다리면 배고픈 아이들이 따뜻한 한 끼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이들의 얼굴에 피어나는 환한 웃음을 보며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때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굶주렸던 한국이 이제는 세계의 굶주린 사람들에게 희망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1960년대 보릿고개 시절 라면으로 목숨을 연명했던 한국이 반세기가 지난 지금은 다른 나라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는 것이죠. 라면 한 그릇에 담긴 한국인의 인내와 역전의 힘이 이제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 인류애를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라면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세계 속에서 한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상징이자 나눔과 배려의 정신을 전하는 메신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이 깊어질수록 저는 더 많은 한국인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서울에서 온 교수 가족과 함께했던 저녁 식사였습니다. 그날 그 집에는 할머니부터 손자까지 4대가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요리를 기대했는데 의외로 준비된 것은 소박한 라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정말 특별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직접 연탄불 위에 냄비를 올리고
라면을 끓이기 시작하셨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자 면을 넣고 그 위에 계란 하나를 톡 깨서 넣으셨죠. 그리고 김치를 곁들여 가족들과 둘러앉아 함께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뭐가 특별한가? 라고 생각했지만 곧 그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라면을 드시며 옛날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전쟁 후에 이 라면이 나왔을 때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아이들 배고프다고 울 때 라면 하나면 해결이 됐다. 이 맛으로 힘든 시절을 버텨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라면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한 그릇에는 한국의 역사가, 한국인의 땀과 눈물이, 그리고 가족을 향한 사랑이 모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도 각각 자신만의 라면, 추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고시원에서 먹었던 라면, 군대에서 동기들과 나누어 먹었던 라면, 첫 직장에서 야근할 때 먹었던 라면. 모든 순간순간이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라면이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모든 가족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나라 라면이 이제 세계적이야, K푸드의 대표주자가 되었지라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며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확신했습니다. 라면은 한국인의 또 다른 국기라고 말입니다. 태극기가 한국을 상징하는 깃발이라면 라면은 한국인의 정신과 문화를 담은 또 다른 상징이었습니다. 그것은 세계가 사랑하는 K푸드이자 모든 한국인의 자부심이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점심시간마다 한국 라면을 먹습니다. 그 한 그릇을 먹을 때마다 한국인의 불굴의 의지와 따뜻한 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작은 라면 하나가 어떻게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는지 새삼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라면은 정말 단순한 인스턴트 음식일까요? 저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면은 역사이고 문화이며 희망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의 위대한 정신이 담긴 소중한 유산입니다.